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예비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임용의 메이트 보건장수가 임용 면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용 면접의 모든 것, 보건장수와 함께 하실게요. 먼저 1차 시험 보시느라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차가 끝나서 충분히 쉬지도 못했는데 바로 2차 면접까지 준비하라니 많이들 막막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임용 면접의 스터디 구성 방법부터 상황에 맞는 만능 답변들까지. 앞으로 보건장수와 함께 2차 준비로 최종 합격까지 함께해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스터디 구성부터 운영, 그리고 면접의 소스까지의 모든 것. 지금부터 보건장수와 함께 하실게요. 우선 스터디 모집부터 알아볼까요? 면접 스터디는 고시 준비 임용 카페인 한 땡땡 카페에서 모집글을 보거나 직접 모집글을 작성함으로써 꾸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용 전공 강사들이 스터디를 꾸려주기도 하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스터디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터디 개수에 관한 것입니다. 도대체 몇 개를 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너무 많으면 스터디 준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스터디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 1개와 보충할 수 있는 1개의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오프라인을 2개 할 경우에는 이동에 따른 체력 문제도 있어 보충 스터디는 주민화, 전화 등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선생님들 본인의 성향이나 체력 등을 고려하셔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터디 구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가지 방법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과와 비교과 구성 측면입니다. 보건 과목이 비교과이다 보니 비교과 선생님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할 수 있다면 교과와 비교과끼리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교과 교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관점을 비교과 교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학급 운영 방안이나 교수학습 방법 등 교과 선생님들이 중요시 여기는 관점을 듣고 비교과 교사로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과 선생님들도 비교과 교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서로 윈윈하고 답변의 방안도 풍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비교과끼리만의 구성입니다. 비교과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면접에만 오로지 100% 집중할 수 있고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비교과 교사로서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비교과 선생님들끼리만의 구성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같은 과목끼리의 구성입니다. 같은 과목끼리 스터디를 할 경우 교과 아이디어를 녹여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쟁자라는 의식 없이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낸다면 금상첨화겠지만 협력자이자 경쟁자인 입장에서 온전히 100% 아이디어를 내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같은 과목끼리 구성하시게 된다면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을 모집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터디 운영 방식은 현재 꾸려진 스터디 선생님들과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의 보건장수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저는 1차 발표 전까지의 기간이 4주라고 친다면 앞에 2주는 스터디 구성원들과 이론을 숙지하는 데에 힘썼고 나머지 2주는 시험과 함께 이론으로 진행했습니다. 더 자세한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앞서 스터디 구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 시간엔 면접 시 활용할 이론서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 이론서입니다. 면접 이론서의 선택은 저의 경우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스터디 구성원들과 상의 후 책을 결정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한 면접 이론서는 다음과 같이 활용하세요. 첫째, 기본 이론 및 주요 개념을 익히시는 겁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민주시민 교육 파트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무엇인지, 즉 정의를 익히시는 겁니다. 그래야 민주시민 관련 문제가 나왔을 경우 이것이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하고 인트로 부분에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정의를 간략히 설명함으로써 문제가 물어보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음을 면접관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장 및 키워드를 수집하세요. 화면에 나오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 및 역량 부분에서 시민적 효능감과 시민적 관용 등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을 수집함으로써 답변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선생님들의 있어빌리티를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면접 이론서에 관한 소소한 꿀팁. 첫째, 새 책을 구매할지 작년 책을 저렴하게 구매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새 책을 구매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매년 달라지는 교육적 이슈에 따라 책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 또한 돈을 아끼고자 제 임용시에 전에 공부했던 헌 책을 가지고 공부했더니 새 책을 사용하는 스터디원들과 책의 내용, 범위 및 구성이 달라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새 책을 구매해서 공부했는데요. 처음부터 새 책으로 공부했다면 이런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은 없었겠죠? 따라서 새 책으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둘째, 시험 친 지역에 따라 봐야 할 책 구성이 다릅니다. 평가원과 경기도로 구분해서 안내드릴게요. 평가원의 경우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권의 책을 보기보다 한 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기출 요약을 파악하여 만능 답변틀을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해당 교육청 자체 출석 지역이므로 유형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메인 한 권과 함께 시책, 그리고 시책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보기를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인 한 권과 시책을 정리해 놓은 사땡땡 책을 함께 보며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셋째, 한 권만 보기는 불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1차 발표 전까지는 메인 한 권과 기출문제에 주력하시고 1차 발표 후 한 땡땡 카페에서 불합한 선생님들이 중고로 내놓은 책을 득템해서 보세요. 좀 더 경제적으로 여러 권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면접 소스는 행복한 교육 잡지입니다. 행복한 교육 잡지는 교육부가 매달 발행하는 잡지로 교육 현황에 대한 이야기나 현재 시범학교 운영 모습에 대한 기사, 인터뷰 등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적 이슈를 파악하기 쉽고 면접 답변으로 삼기에 매우 유용한 아이디어가 많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1년도 10월호에서 발췌한 기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타스에 대한 내용이 실렸는데요. 타스는 학교 주변에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기존의 교통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선생님들께서는 행복한 교육 잡지를 읽고 타스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이를 어떤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안전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중 하나로 답변 아이디어에 활용했는데요. 안전교육 문제 답변 시 교통안전의 일환으로 타스를 활용하겠다거나 민주시민교육 방법으로 타스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교통안전지도를 만들어 위험지역 개선 요청까지 시행해 보도록 함으로써 시민적 효능감을 느끼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틀을 만들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답변의 만능 틀은 다음 편에 자세히 다룰게요.
행복한 잡지. 읽을만 하죠? 자, 그럼 행복한 교육 잡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소소한 꿀팁 안내드릴게요. 이 행복한 잡지는 위 사이트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행복한 교육 잡지를 다 읽기가 버거워 스터디원들과 내용 요약 후 요약집을 공유하는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식의 스터디는 비추합니다. 이유는 내가 읽고 요약한 자료가 아니기에 요약본만 받을 경우 주요 내용의 앞뒤 내용이 잘린 요약본이라 내용의 이해도 어렵고 요약하느라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교육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교육 현황이나 이슈에 대해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중용되었습니다. 토론 프로그램 특성상 교육 이슈에 대한 찬반의 관점이 모두 존재하여 면접 준비에 큰 이점이 있고 관련 개념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종영되었지만 다시 보기와 배속 조정으로 시청이 가능하니 1차 발표 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미래교육 플러스를 어떻게 봐야 유의미하게 볼지 궁금하시죠? 저는 스터디원들과 미래교육 플러스 플레이리스트를 뽑아서 서로 보고 싶은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본 내용을 프로그램 흐름대로 요약 후 스터디 멤버들에게 유익했던 부분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스터디원들이 궁금한 걸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때 다른 멤버들도 따로 시간을 내어 볼만하다 싶은 회차가 있다면 공유 및 사회자의 기조 발언과 마무리 멘트 등을 기록하여 좋은 문장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것은 한 회차 중 장애 이해 교육 부분을 제가 요약한 부분인데요. 장애 이해 교육 방안 중 모의 장애 체험을 하겠다. 이런 답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의 장애 체험은 장애는 불편한 것이라는 편견을 각인시켜 불편하다, 안 됐다 등의 공감만 하는 교육에 그쳐 장애에 대한 동정만 남기는 교육이라는 토론자의 이야기를 듣고 저의 편협한 시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미래교육 플러스는 교육 이수와 관련된 개념, 문제 상황 및 대안, 그리고 보너스로 참여자나 사회자의 멘트 중 가져다 쓸 수 있는 좋은 멘트 등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으니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시책 활용법입니다. 시책은 자체 출제 지역으로 시험 본 선생님들은 필수로 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해당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교육 정책 부분에서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으로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책을 다운받았으면 이 두꺼운 시책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책 역시 1차 공부 때처럼 달달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한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교육사업 파악과 내 교과를 시책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시책에 있는 캐치프레이즈나 주요 문장들, 예를 들어 화면에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나겠습니다. 와 같은 문장도 함께 수집해서 답변에 활용한다면 답안이 더 풍부해지겠죠? 시책 활용법, 예시를 들어 설명할게요. 22년 경기도 주요 업무 계획의 성장 배려 학년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때 성장 배려 학년제가 무엇인지 정의를 간략하게 이해하고 성장 배려 학년제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 교과인 보건교과에서 저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저학년은 자신의 증상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우니 아우처 통증사정 척도표를 통해 얼굴 표정 정도로 아이들이 통증 정도를 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실 이용을 돕고 학기 초 보건실 이용 안내 가정통신문 시 저학년 학부모에게 배변 실수 시 대비할 여분의 속옷 비치 및 안내함으로써 학교 생활에 적응을 돕도록 노력하겠다 등의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아이디어는 다음 편 만능 답안 및 아이디어 공유를 기대해주세요. 즉, 시책 활용법은 내 답안에 시책을 적절하게 녹여낼 수 있도록 시책과 관련된 아이디어, 관련 사업 파악 및 캐치프라이즈 문구 인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너스로 시책을 녹여내어 답변하는 방법 한번 가볼까요? 융합형 또는 프로젝트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가 나올 시 시책을 녹여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 융합형 수업 시 보건, 영양, 상담, 체육과 연계한 수업으로 알파고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만능틀을 만들었는데요. 알파고는 알러지를 파헤치고 고민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교과에서 어떠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자세한 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즉, 이때 답변으로 1번처럼 시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2번, 저는 경기 학생 건강 드림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알파고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자세한 부연 설명 답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안내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면접관들에게 경기교육 사업에 대해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있어빌리티 또한 상승시켜 주어 면접관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되겠죠? 시책 활용법 소소한 꿀팁. 첫째, 23년도 시책은 23년 1월에 발표됩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기본 내용이므로 1차 발표 전까지는 22년 경기 시책으로 익히시고 1차 발표 후 23년도 시책을 출력하여 바뀐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둘째, 시책 스터디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각자 학습 후 스터디 공부 시간에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 서로 찾은 정보 등을 공유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각각의 교육청에서 무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면접에서 적용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을 공유하면서 서로 궁금한 것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시책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보면 좋은 자료들 안내입니다. 첫째,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자료집을 활용하세요. 선배 선생님들의 수업 연구대회 및 연구사례 발표물을 통해 답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체 출제 지역의 경우 매해 발표되는 교육감 신년사 놓치지 마세요. 교육감 신년사를 통해 교육감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파악 가능하여 그 해의 면접 주제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셋째, 유튜브를 활용하세요. 기존 선배 선생님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답변 등 이론서보다 더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SNS 활용입니다. 공부가 안 되거나 머리를 식힐 때 교사 별스타그램을 보면 각 교사별 수업 내용 및 수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면접 공부 시 장학사 면접 문제나 초등의 경우 중등보다 면접을 더 일찍 치르기 때문에 초등 면접 기출문제도 구해서 풀어보세요. 실제로 22년도에 경기 초등 양성평등 문제가 22년 경기도 비교과 직답형 양성평등으로 기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비 선생님들의 임용메이트, 보건장수의 면접준비편 많이 도움되셨을까요? 다음 편은 만능 답변틀과 아이디어 편으로 돌아올 테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은 필수입니다.